공간과 시간의 인식론 제50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철학과의 문장수입니다. 본 강의는 2021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강의의 전체 구조와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부 전통적 시공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작으로 제2부 특수상대성 이론, 제3부 일반 상대성 이론, 그리고 제4부 상대론적 시공간에 대한 존재인식론적 해석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제3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전체 구조와 방향을 상기합시다. 고전 역학의 위기와 로런츠 불변성부터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 내재적 기하학의 인식론적 해방, 그리고 측지선 방정식과 리만 곡률 텐서에 이르기까지 일반 상대론의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개념들을 순차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계속해서 제3부의 후반부입니다. 텐서 축약과 에너지 운동량 텐서, 비앙키 항등식과 장 방정식을 거쳐 뉴턴 한계와 우두상수, 슈바르츠 실트해, 그리고 중력파와 같은 현대적 검증 사례들까지 폭넓게 탐구할 예정입니다. 제12장, 아인슈타인 장 방정식입니다. 오늘은 이 방정식을 제대로 유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할 기본 개념들을 예비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변화를 기술하는 세 가지 수학적 층위, 차분과 미분, 그리고 변분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들은 우리가 물리적 세계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먼저 차분입니다. 이는 이산적 변화를 의미하며 유한한 간격 사이의 값의 차이를 다룹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불연속적인 데이터 해석의 기초가 되죠. 다음은 미분입니다. 차분의 간격을 무한히 줄여 0으로 보낼 때, 즉 극한값으로서의 순간 변화율을 의미합니다. 곡선 위에서의 국소적 기울기를 기술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변분은 조금 다릅니다. 변수 자체가 아니라 함수 그 자체의 모양이 변하는 것을 다루죠. 전체 경로의 최적화를 다루는 변분법은 물리학의 원리를 찾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직관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차분은 계단의 높이, 미분은 경사로의 순간 기울기, 그리고 변분은 경로 전체를 수정하여 최적의 모양을 찾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분과 미분의 관계는 극한을 통해 연결됩니다. 실제 수치 해석에서는 연속적인 미분을 유한 차분으로 근사하여 문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미분과 변분의 관계는 공간의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함수 공간에서의 미분이 곧 변분이며 이를 통해 얻는 오일러-라그랑주 방정식은 물리학의 많은 법칙을 설명합니다. 사용되는 기호와 그 의미를 정리해 봅시다. 증분을 뜻하는 대문자 델타, 순간 변화율인 d, 그리고 경로의 섭동을 나타내는 소문자 델타는 각각 변화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변화의 동역학이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차분으로 데이터를 관찰하고 미분으로 법칙을 기록하며 변분으로 우주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현대 물리학의 근간입니다. 결론적으로 수학은 변화를 읽는 언어입니다. 차분, 미분, 변분은 우주라는 거대한 텍스트를 읽어내는 서로 다른 배율의 렌즈와 같습니다. 이제 텐서 지표의 기하학적 의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변성과 반변성, 그리고 그것이 만드는 시공간의 구조를 파헤쳐 봅니다. 장 방정식이나 항등식에서 지표의 위치는 왜 다르게 나타날까요? 이것은 단순한 표기법의 문제를 넘어 어떤 수학적, 의미론적 차이를 갖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위첨자로 표기되는 반변 텐서는 접공간에 속하며 기저 변환과 반대 방향으로 변환됩니다. 속도 벡터와 같은 위치 변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래 첨자로 표기되는 공변 텐서는 공적 공간에 속합니다. 기저와 같은 방향으로 변환되기에 공변이라 불리며 스칼라장의 기울기인 그레디언트가 이에 해당합니다. 혼합 텐서는 행렬 연산처럼 한 벡터를 다른 벡터로 매핑하는 선형 사상의 역할을 합니다. 수학적으로 매우 직관적인 연산을 제공하죠. 계량 텐서는 이 두 공간을 이어주는 가교입니다. 이를 통해 지표를 자유롭게 올리고 내리며 좌표의 차이를 물리적인 실제 거리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수학에서 지표의 위치는 분명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물리학에서 지표의 위치는 관점의 차이일 뿐, 물리적 실제는 하나입니다. 계량 텐서가 존재한다면 이들은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동등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인슈타인 장 방정식의 세 가지 표기 형태는 물리적으로 동일한 법칙을 설명합니다. 계산시 효율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형태를 선택할 뿐입니다. 비앙키 항등식에서 지표의 배치는 보존 법칙을 유도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수축을 통해 기하학적인 보존성이 수학적으로 완결되는 과정을 확인해 보세요. 요약하자면 지표는 기하학적 원천을 나타내며 계량 텐서를 통해 물리적 등가가 보장됩니다. 표기법 선택은 해석의 편의를 위한 지적인 도구인 셈입니다. 작용을 계량 텐서로 변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우주라는 시공간을 미세하게 비틀었을 때 물리학 법칙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피는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텐트 천 위에 놓인 볼링 공을 떠올려 보세요. 텐트 격자는 계량 텐서이고 전체 에너지 총합이 작용입니다. 자연은 항상 이 에너지가 최소화되는 상태를 택합니다. 변분이란 천의 한 지점을 살짝 튕겨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변이로 인해 에너지 점수 변화량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을 때 우주는 가장 안정된 상태에 이릅니다. 포물선에서 정점이나 바닥에서는 변화율이 제로인 상태로 거의 정지 상태가 되지요. 바로 그런 상태에서 물체는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용을 변분할 때 왜 계량 텐서를 변분할까요? 중력은 힘이 아니라 시공간의 휘어짐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계량 텐서는 공간을 기술하는 우리의 자입니다. 따라서 계량 텐서를 미세하게 바꾸어 보면서 우주가 가장 안정을 갖는 최적의 상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2차원 포물선에서 미분을 통한 기울기 검사를 통해 정점이나 바닥을 찾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 장 방정식에서 변분의 결과는 시공간 기하학의 변화와 물질 에너지 변화로 나뉩니다. 이 둘이 완벽하게 맞물려 상쇄될 때 휘어진 시공간과 물질 사이의 최적의 균형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기하학의 비선형성과 독립성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중력은 스스로를 강화합니다. 이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가진 가장 큰 아름다움 중 하나입니다. 비유하자면 뉴턴의 세계는 고무판의 볼링공, 무게만큼만 파이는 선형적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세계는 비선형적입니다. 파인 모양 자체가 에너지를 갖고 그 에너지가 다시 고무판을 더 깊게 파이게 만듭니다. 중력이 중력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죠. 기하학에는 소스가 없다는 말은 물질이 없어도 중력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질이 떠난 자리에도 휘어짐이라는 기하학은 남습니다. 그 휘어짐 자체가 가진 에너지가 다시 중력을 유도하여 진공 속에서도 중력은 영원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시가 바로 블랙홀입니다. 중심을 제외한 주변은 완벽한 진공이지만 비선형성 덕분에 시공간 스스로 강력한 중력을 유지하며 소용돌이칩니다. 최종 정리입니다. 비선형성을 통해 중력은 스스로를 증폭시키고 소스 없는 기하학을 통해 물질이 없어도 독립적인 무대가 존속합니다. 중력은 물질의 노예가 아닌 시공간 그 자체의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반 상대론의 깊은 기하학적 본질을 탐구하느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기본 개념을 토대로 작용 원리에서 장 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좀 더 심오하게 논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